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글죠. 과도한 조심성, 자기 보존의 본질. 이 글을 바탕으로 과도한 조심성이 대체 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왜 이런 성향을 보이는지, 또 이게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깊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과도한 조심성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텍스트에서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 텍스트를 보면요. 과도한 조심성이라는 건 잠재적인 실패나 손해, 아니면 좀 불쾌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로부터 자기를 아주 철저하게 또 일관되게 보호하려는 태도,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원치 않는 결과를 막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아, 보호하려는 태도군요. 근데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동기를 말하는 걸까요? 그냥 신중한 거랑 좀 다른 건가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요. 텍스트에서는 이런 행동 밑바탕에는 주로 뭐랄까 이기적인 이유나 두려움, 그리고 상당히 계산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고 봐요. 이기적인 이유, 두려움, 계산. 네. 그래서 과장된 신중함과 계산,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조심성을 넘는 거죠. 자기 이익이나 손실을 피하는 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기적인 계산과 두려움이라, 흥미로운데요. 이게 그럼 실제 생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텍스트에 나온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질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점이세요. 예를 들면 그 아내가 카펫 더럽혔다고 막 뭐라고 할까 봐 부엌에서 나올 때부터 실내화를 꼭 챙기시는 남편 이야기가 나와요. 아,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불쾌한 상황을 피하려는 계산이 있다는 거죠. 하하, 네.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그게 드러날 수 있군요. 조금 더 뭐랄까, 무게감 있는 상황에서의 예시 같은 건 없나요? 아, 물론 있죠. 예를 들어 그 민감한 금융 문제를 조사하는 공무원 사례가 있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을 걸 알면서도 혹시 모르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관련자 진술을 꼼꼼히 기록하고 서명까지 다 받아둔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을 방어하려는 그런 계산이군요. 그렇죠. 잠재적인 문제로부터 자기를 딱 보호하려는 거죠. 결국 뭐 책임 소재나 비난을 피하려는 방어 기제?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혹시 여러 사람이 관련된 그런 집단적인 상황에서의 예시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중요한 회의 장면 같은 게 묘사되는데요. 어떤 사람의 결정할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실수나 손실, 여기에 대한 공동 책임을 피하려고요. 네. 아예 자기 의견을 발찌개를 거부하는 경우죠. 이것도 결국 손실이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행동이고요. 아, 그렇군요. 심지어는 뭐 남들이 너무 종교적이라고 비웃을까 봐 교회에 안 간다거나 네. 아. 아니면 모금 행사 같은 데에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 내는지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적절한 금액을 내려고 지금 돈이 없네요 하고 둘러대는 모습까지도 언급돼요. 너무 많이 내거나 적게 내서 튀고 싶지 않은 거죠. 아, 들어보니까 이 사례들 전반에 걸쳐서 결국 말씀하신 계산, 두려움,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키워드가 관통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행동들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요. 텍스트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텍스트는 이런 과도한 조심성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진정한 신중함과는 다르다고 딱 선을 그어요. 아, 다르다고요? 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일단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관망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관망한다. 네. 자기가 끼어들었을 때 뭐 비용이 얼마나 들지, 손해는 없을지, 책임은 누가 지게 될지 이런 걸 막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해가 될 것 같으면 피하려는 거죠. 하지만 뭐 신중함 자체는 필요한 덕목 아닌가요? 살면서 조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텍스트도 신중함 자체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 동기가 이기심에 기반한 과도한 조심성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거죠. 아, 동기가 문제다. 그렇죠. 이런 태도가 오히려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 또 주체적인 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피하려고만 하는 행동 자체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텍스트는 이걸 진정한 조심성과 계속 대조하는데요. 진정한 조심성이란 건 단순히 나쁜 결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모든 가능한 결과를 고려하면서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
그게 진짜 조심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두려움이나 어떤 계산적인 생각에 묶여서 행동하지 못하거나 뒤로 빠지는 건 진정한 의미의 신중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요. 이런 과도한 조심성은 결국 우리를 좀 소극적으로 만들고 자꾸 다른 사람 눈치만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분별력이나 지혜로운 판단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과도한 조심성이라는 개념 오늘 쭉 들어보셨는데 여러분께는 이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혹시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신 적은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텍스트가 구분한 과도한 조심성과 진정한 조심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 균형점이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런 계산이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에 발목 잡히지 않으면서도 현명하고 신중하게, 그러니까 진정한 조심성을 발휘하면서 이 복잡한 개인적인 또 직업적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토대로 한번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